자, 여러분 현재 프리마켓 상황을 좀 놓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면은 바이오가 굉장히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CS를 떠나보내고 바이오, 이 JP모건 헬스케어를 만나는 요 모양새가 정확히 나오고 있고요. 자, CS를 떠나보내면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현대차 그룹주들이 마지막 시세, 마지막은 아닙니다. 시세를 좀 뿜뿜하고 있고 로봇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관심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죠. 자, 실적 발표 후에 정말 삼성전자의 K세론이 나올까? 어떻게 될까? 하이닉스는 정말 뭐 100만 원 가는 건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작전은요. IT의 신 이영수 대표와 함께 조금 전에 발표됐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그리고 하이닉스 이야기 또 마이크론이 또 증설했단 말입니다. 이 영향까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4분기 잠정 실적. 실은 이제 어제인가요? 21조까지도 이제 불러서 이건 아닌데 했었는데 21조 나왔으면 좋았겠죠. 20조였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영업이. 네, 뭐 대다수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시장 컨센보다는 훨씬 잘 나왔죠. 그렇죠. 19조 뭐 이랬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뉴스 플로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트리트 컨센이라고 하는 네. 거기 이제 저도 한 21조까지 봤거든요. 스트릿 컨센으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1조는 나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좀 못한데 뭐 이 정도면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8, 19조보다는 깜짝 실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네. 요건 좀 더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뜯어서 또 발표가 되겠지만 네. 네, 20조 중에서 그 반도체 쪽의 이익 기여도가 한 17조, 16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연말에 세트 부문에서 좀 재고 조정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반도체는 뭐 기대만큼 충분히 부응한 것 같습니다. 예. 자, 10만 전자 이야기했을 때, 막 12만 이런 거 했을 때, 오히려 이영수 대표가 뭐 13만 원 이상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지금 13만 원도 넘었고요. 14만 원도 이제 했고, 지금 맥쿼리 같은 경우가 얼마를 부른 겁니까? 지금 24만 원을 불렀거든요. 이영수 대표가 생각하는 올해 뭐 52주입니다. 52주 TP는 뭐 어느 정도입니까? 글쎄요, 뭐 저는 이제 상반기까지는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연초에 너무 달려가지고 조금 이제 부담스럽긴 한데. 좋습니다. 흐름을 네. 놓고 보더라도.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충분히 저는 20만 원까지는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SK 하이닉스. 였네요. 네. 네, 저는 상반기. 네. 상반기네. 네네. 네. 자, 그렇다면은 실적 자체도 뭐 계속 올해 지금 얘기하고 있는 110조, 120조, 130조 뭐 무난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메모리 가격이 예. 그러니까 불과 작년 연말 데이터를 받았을 때만 해도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올해 업사이드 그러니까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시장 조사 업체들이 대충 한 40%대 정도 봤어요. 그래서 2026년에도 한 메모리 가격이 45% 정도는 오를 수 있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1분기 만에 55에서 60%가 올라 버렸습니다. 예. 네, 계약 가격이. 그러면 지금요? 네, 그러면 다시 데이터 다 수정해야 되거든요. 네. 네. 뭐 몇몇 보도나 언론 보면 계약서를 찍고 다시 쓴다 뭐 그래도 돼요, 근데? 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제가 작년 말 그러니까 한 뭐 초겨울 막 이럴 때만 해도 이제 LTA 장기 계약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지금 파는 쪽에서는 장기 계약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계속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가격보다 더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그 가격이 끝이 아니다. 오늘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은 오케이 뭐 20만 원, 올 여름에 막 18만 원 당장 오늘 세론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부분인데 물론 지난 분기에는 괜찮았지만 삼성전자는 좀 징크스가 있잖아요. 오늘 세론은 어떻게 보세요? 좀 피할 수 없다? 네, 뭐 사실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고 나서 거기서 더 치고 가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어떤 모멘텀들 봐도 네. 좀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여기서 끝이 아닐 거다. 여기서 피크아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상반기 동안에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고 업사이드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올해 그러면 이익 기여도 만약에 뭐 지금 세게 보는 쪽 130조까지 보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매출 그러니까 빚 그로스가 늘어나서 이익 기여도를 그러니까 성장해서 기여하는 건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실제로 그럼 대부분은 가격 인상이 80% 정도 기여를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ASP 이제 가격 인상 흐름을 좀 더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우리 이영수 대표가 이제 IT 전문가고 트레이딩 전문가는 아니긴 한데 오늘 좀 만약에 세론 나오고 좀 한 3%대 빠지고 그러면은 좀 신규 진입을 좀 해봐도 된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보기에는 본장에서, 네, 본장에서. 3%가 저는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거든요. 3% 마이너스 3%요? 네, 왜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3%가 넘어서 더 빠지게 되면 그세론이면 요거는 조금 더 조정이 좀 더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마이너스 3% 언더면 이건 충분히 하루 이틀 정도 조정으로 끝나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뭐 근데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죠. 네, 예. 저의 뷰인데요. 예. 근데 만약에 어쨌든 어떤 시나리오든 저는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지만 이번에 조정이 온다 그러면 본인의 포지션에서 만약에 반도체 섹터 비중이 없다 그러면 충분히 분할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하시면 되죠. 예. 자, 오늘 이영수 대표는 더 구체적인 이걸 제시해 줬습니다. 오늘 이제 본장 외국인 들어오고 해서 마이너스 3% 넘게 빠지면은 이세론은 약간 긴 세론, 조금 더 호흡 길게 네. 가져가는데 마이너스 3% 밑으로 오늘 막는다. 이건 사려는 큰 손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중 또 단기로 받아도 된다라는 또 이영수 대표의 시각 전해주셨고요. 하이닉스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이제 맥쿼리 증권 너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112만 원을 불렀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실적은 올해 80조고, 작년 80조고 올해 한 100조, 110조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이 실적 증가율이. 그래서 좀 하이닉스를 더 세게 부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외국인들 특히나 이제 테크 쪽에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익의 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네. 같은 이익이 100조씩 난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구조적으로 이제 100조씩 나올 수 있는 이익의 질이 좋아졌냐? 아니면 이게 뭔가 업황, 사이클 때문에 그냥 좋은 거냐? 어부질이었냐?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좀 이제 범용 메모리 가격을 좀 걷어내고 분석하려고 하는 또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지금은 범용 메모리 가격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던 고질적 문제들, 기술적인 어떤 리더십이나 아니면 어떤 개발에 대한 로드맵들이 제대로 그러면 다 된 거냐? 정상 궤도로 복귀한 거냐? 아니면 이게 일시적으로 그 위에 워낙 지금 좋은 범용 메모리의 업황이 이걸 덮고 있는 거냐? 이걸 좀 뜯어서 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거기서 멀티플에 대한 뷰가 다른 거죠. 그럼 하이닉스는 시스템이 좀 갖춰졌고 맞습니다. 이익의 질도 좋고 마진도 좋고 여기에 프리를 더 준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메모리의 파운드리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젠슨왕의 어떤 그 발표에서도 보면 점점 더 커스터마이징 되잖아요. 모든 시스템들이 AI 인프라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CPU, GPU 이거 딱 뭉뚱그려서 했는데 이제는 뭐 대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베라루빈. 네. 이 베라루빈에다가 블루필드 4라는 이제 뭐 DPU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루빈 CPX라는 것도 나오고 있고 이제는 그 우리가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극강의 효율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메모리 역할들이 또 커스텀 메모리 역할들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누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냐? 지금은 이제 SK 하이닉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높은 멀티플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베라루빈 얘기도 하나 좀 해보고 현대차의 이제 AI 쪽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지금 베라루빈 이야기도 주셨지만은 베라라는 CPU와 루빈이라는 GPU가 통합 설계가 되고 여기에 DDR5에 HBM4에 이러면 누가 수혜인 거예요? CXL이 수혜입니까? 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괴물이 나와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AI 인프라가 네. 점점 더 이제 고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AI 인프라라는 게 언어만 하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멀티 모달, 그러니까 이제 시각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시각을 언어로 이해하고 이걸 액션하는 네. VLA라는 이런 이제 시스템 필요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인프라들이 좀 더 쪼개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추론이라는 것도 보면 예전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추론이라고 했다면 요즘에는 리즈닝. 그냥 지금 추론 답변 내면서 계속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또 업데이트하고 포스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이제는 거기에 맞는 더 칩셋들이 필요하고요. 연산을 하는 칩셋들이 필요하고 여기서 또 메모리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HBM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인수한 그록이라는 회사는 또 그 SRAM을 써요. 네. SRAM은 또 용량은 적지만 굉장히 또 지연이 적은 메모리거든요. 그 엔비디아 때문에 지금 LPDDR 막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쪽으로 당겨가니까 B2C 쪽이 완전 유탄을 맞는 상황 아닙니까? 네. 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 메모리가 수혜를 본다고 봐야 돼요. 이게 저는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메모리 수혜, 메모리가 시장의 중심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네트워크 수요. 이제 막 모든 걸 연결해야 돼요. 그렇죠. 짜줘야 되잖아요, 누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엔비디아 인프라만 가지고 그냥 다 100%풀 세팅해버렸다 그러면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ASIC 쪽에 이런 그 쪄야 되고요. 데이터 센터도 네. 붙여야 되고 그럼 네. 연결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ASIC을 엔비디아 시스템하고 연결하려면 굉장히 많은 연결 어떤 리소스들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또 이제 기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광통신, 실리콘 포토닉스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지 얘기는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와 스토리지의 차이도 좀 궁금한데 어찌 됐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저장, 기억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자기도 마음이 바뀐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왜 메모리가 왜 스토리지냐? 중요해지냐면 이제 이게 약간 좀 어려운데 KV 캐시라는 게 있어요. 키 밸류 캐시라는 게 있는데 어려운데요? 네, 이게 이제 자꾸 이제 AI가 거짓말을 하니까 예. 미리 이제 데이터를 갖다 놓고 검색하면서 계속 답변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일일이 다 불러왔다가 다시 또 다른 답변할 때 또 불러왔다가 이렇게 하니까 비효율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옆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옆에 갖다 놓으려면 검증 계속 하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딱 갖다 놓고 이걸 계속 필요할 때 바로바로 땡겨서 쓰는 건데 그러면 이제 메모리 밴드위스나 용량이 훨씬 더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죠. 저장이라는 맞습니다. 메모리라는 것이 네. 중요하다까지 봤고요. 현대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자율주행 또 이제 로봇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왜 현대차 이영수 대표랑 하냐면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지금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갖다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대차가 뭘 좀 하나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연합을 하나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현대차 그룹에서는요? 일단 최근에 이제 그 송창현 사장이 이제 사임을 하셨고요. 이제 현대차 쪽에서 이제 SDV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하는 이 컨셉을 진행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현대차, 뭐 이거는 비단 현대차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이 여기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없습니다. 네. 네, 하드웨어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 그걸 서포트 해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게 지금 엔비디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셋 5만 장 받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데이터 센터 설계도까지 다 주겠다 현대차한테 같이 하자. 피지컬 AI를 같이 하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의아했던 게 그 알파 마요라는 게 이제 솔루션 자율주행 AI 솔루션 나왔는데 네. 그게 당연히 이제 현대차에 적용되겠거니 했는데 벤츠가 썼단 벤츠 말이에요. 잡았잖아요 또.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주가가 저는 그 어제 그제 쫙 올랐다가 빠졌고. 그 뒤로 거의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른 거 다 봤나 먹었는데 어제 깐부 때문에 또 맞습니다. 오른 거예요, 깐부의 또 노로? 그러니까 다시 만난다 그러니까 네. 이게 뭔가 하나보다 참 그런 기대감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용수 대표 보시기에 현대차의 소위 말한 AI 반도체 칩셋은 엔비디아 거다, 솔루션과 맞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현대차가 투트랙을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네들 OS도 하고 해보고 칩셋도 한번 네. 개발해보고 짐 켈러 텐스토렌트 끌고 와서 네. 막 해보고 했는데 이게 이제 가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테슬라 못 따라간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쪽에 거의 올인하는 흐름이고요. 이게 비단 현대차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그 피지컬 AI를 하는 회사들이 요즘은 다 그런 트렌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대차가 을은 아니죠. 엔비디아 갑을 관계는 아니죠. 왜냐면 맞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누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현대차가 뭘 지고 있냐면 데이터 주도권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에 대한 데이터는요. 우리가 언어는 이 웹에서 막 크롤링해서 대충 긁고 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제조에 대한 데이터는 굉장히 보안상이죠. 이렇게 팹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아무한테 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제 개장까지 이제 곧 개장할 텐데 끝으로 이거 보고 이영수 대표 보내드릴게요. 마이크론이 이제 증설한다고 하고 이제 프로젝트들 나오는데 그 규모가 천문학적인 액수를 자꾸만 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증설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의 악몽 또 옵니까? 이 증설의 악몽?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거는 이번 사이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왜요? 이제 착공 들어가면요. 팹은 일단 2년 있다가 웨이퍼 아웃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웨이퍼가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올 상반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올해 하고 해당이 없어요. 이번에 이제 착공한 거기 때문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P5 삼성 P5 팹도 그렇고요. 이번 반도체 사이클하고는 전혀 수요에 상관없는 그 공급에서 상관없는 부분이고 근데 다만 이게 우리는 이제 반도체를 아니까 이게 이번 사이클에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럼 또 이게 증설이면 빠지겠네요. 그렇죠. 또 이제 증설 공급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겠고 이렇게 2년간 고생한다. 오해해서 뭐 우리가 AI 버블론 때문에 계속 주가가 조정 받았던 것처럼 어느 타이밍에서는 그게 또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이번 사이클을 훼손할 정도의 어떤 그건 아닙니다. 예. 자, 증설에 대해서 좀 미리 걱정하셨던 분들, 이영수 대표는 마이크론도 그렇고 이제 우리도 하겠죠. 용인 반도체 등등은 이번에 이제 27까지 가는 요 사이클은 아니다. 네. 그렇다면 올 뭐 10월까지 가는 부분들은 걱정은 없다. 주가적으로요. 네, 적어도 저는 뭐 올 상반기까지는 좋게 봅니다. 네. 자, IT의 신 이영수 대표와 함께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이야기, 현대차 이야기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여기서 보내주죠.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